예, 먼저 영상부터 준비될까요? 불 좀 꺼주시고요. 영상부터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화면 해주시고 플레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엔터 누르, 플레이 해주세요. 다 꺼주세요, 다. 난 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받고 갑니다. 눈물 닦아주러 왔을 뿐인데 내 눈물만 흘리고 갑니다. 씻어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씻겨졌습니다.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료되어 갑니다. 전하러 왔는데 이미 이곳에 계신 예수를 보고 갑니다. 꿈을 가지고 와 꿈을 보고 돌아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다만 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죠. 사랑하러 왔는데 더 큰 사랑을 받고 돌아갑니다. 죽은 영혼 살리러 와 내가 살아서 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더 주를 사랑하지 못하니 미안합니다. 씻어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씻겨졌습니다.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료되어 갑니다. 전하러 왔는데 이미 이곳에 계신 예수를 보고 갑니다. 꿈을 가지고 와 꿈을 보고 돌아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다만 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죠. 사랑하러 왔는데 더 큰 사랑을 받고 돌아갑니다. 죽은 영혼 살리러 와 내가 살아서 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더 주를 사랑하지 못하니 미안합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더 주를 사랑하지 못하니 미안합니다.
같은 꿈을 꾸죠. 함께 걷고 있는 예수님 따라가는 같은 꿈을 꾸죠. 함께 걷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혼자선 힘들고 외롭던 예수님 가신 길 이젠 둘이서 함께 손잡고 그 길을 따라가요. 우릴 통해 복음이 흘러가길 우리 통해 사랑이 전해지길 같은 꿈을 꾸죠.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과 셋이 손잡고 같은 꿈을 꾸죠. 함께 걷고 있는 예수님 따라가는 같은 꿈을 꾸죠. 함께 걷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혼자선 힘들고 외롭던 예수님 가신 길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제가 뭐 한 10여 년 전만 해도 터키어로 인사하는 법을 가르쳐 드렸는데 제가 지금 이제 태국에 간 지 6년 돼서 태국어로 이제 사와디캅, 사와디캅, 사바이디마이 이게 뭔 말이냐면 사와디캅이 How are you? 안녕하세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인사하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사와디캅, 사와디카. 그래서 뒤에 카를 붙이면 아 말하는 주체가 여자구나. 캅을 붙이면 남자구나. 그걸 알 수 있고 사바이디마이 이 말은 평안 잘 지냈냐? 별일 없이 잘 지냈냐? 이런 뜻입니다. 먼저 저희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전찬섭 유경 선교사는 터키에서 한 10여 년 사역을 하고 영구안식년을 갖고 선교의 후반전을 2016년 12월 14일 방콕에 도착해서 지금까지 딱 6년 이제 한 텀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6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고 또 감사하게 참 코로나가 극심하던 상황 가운데 저희가 정말 예배드릴 곳을 못 찾아서 방황하던 참 아이러니컬하죠. 선교사가 예배드릴 교회를 못 찾아서 방황할 때에 아무 조건도 없이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준 우리 세길교회 이렇게 또 함께 예배하고 저희들이 다시 태국으로 들어간 지 이제 뭐 2년이 훨씬 넘었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지난 6년 동안 했던 하나님의 선교 저희뿐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세일교회 모든 교우들이 함께했던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크게 세 가지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침과 헬스케어 사역, 그리고 직업교육인데 이제 커피, 바리스타와 로스팅과 이제 후식, 디저트 만드는 제과 교육 사역, 그리고 이제 지금 치앙마이 블레싱 교회, 치앙마이 블레싱 교회에서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간 당황했어요. 여러분 태국 하면 떠오르는 단어 한번. 자유롭게. 타이 마사지. 또 팟타이. 또 무에타이. 또 똠양꿍. 오, 또 코끼리. 오. 야, 우리 빨간색. 오케이. 여기 우리 세일교회 성도님들은 태국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군요. 근데 저는 무식하게도 태국에 선교사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태국이 킹덤 오브 타일랜드라는 사실을 태국에 입국해서야 알았습니다.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킹덤 오브 타일랜드, 쉽게 말하면 왕이 있는 저는 태국 사람이 많이 돼서 왕님이 계시는 그런 나라인 줄 몰랐어요. 태국 인구가 한 6,800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방콕, 여행의 성지, 그 한국에서 주말 여행을 오는 이런 나라가 된 5시간 비행기 타고 오면 되는 그런 태국이 인구가 6,800만에 77개 주가 있고 쌀 수출을 세계에서 인도와 1, 2위를 다투고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파파야, 망고, 또 뭐 있죠? 투리안, 또 뭐 있죠? 하여튼 천지백가리 과일이 태국에서 1년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과일이 140가지 이상 나옵니다. 오세요. 제가 매일 1kg씩 사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좋아하는 팟타이, 또 투리안, 더럽고 치사한 냄새가 나는 투리안, 그리고 망고스틴, 뭐 하여튼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타이 마사지, 우리 또 MZ 세대가 좋아하는 타이 마사지인데 스파, 피부 미용 관리와 이것까지 다 포함한 스파, 이런 나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지난 추석 때는 한국 사람이 두 번째로 많이 여행 올 추석 나라가 바로 태국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태국이 여기 버마,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밑으로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위쪽으로는 중국이 있는데 인도 차이나 반도 안에서는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정치, 경제, 문화. 그래서 이 주변에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심지어는 말레이시아까지 태국이 어떻게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 따라서 갑자기 막 셧다운을 하고 한 것이 다 태국을 따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태국을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에서 방콕에서 비행기 타고 타이베이 위에 인천까지 5시간. 저희가 사는 동네는 수도 방콕, 이 코끼리 코죠. 코가 이렇게 길고 귀가 있고 이렇게 몸통이 있는데 태국이 남북한 합한 거에 2.5배 넓은 나라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직선 끝에서 끝까지 1800km입니다. 1800km. 저희가 사는 동네는 수도 방콕에서 700km 떨어진 치앙마이, 요 북부의 4개 주가 우리나라 강원도 같은 산이 있는 그 외에 요 중간 미터는 평지밖에 없어요. 그런 곳에 저희들이 치앙마이라는 도시에 인구 한 27만 명 정도 살고 도의 전체 인구가 100만 사는 그런 치앙마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분이 태국 남부 출신이에요. 말레이시아고
그 국경 있는 남부 분인데 이분에게 반해서 치앙마이에 와서 정착한 그런 분인데 이분 나이가 얼마 같아요? 50대 후반 정도. 사실 저희 나이랑 따져보면 제 나이랑 별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분이 건강한 태국 사람 치고는 건장한 사람인데 갑자기 이유도 모르고 다리 걷지를 못해서 자식들이 매일 2시간씩 타이 마사지로 혈액순환을 시켜 주던 분이었는데 저희가 이 치앙마이 저희 블레싱 교회에서 이침 귀에 놓는 이 사람의 모든 신경이 귀와 손과 발에 지나가서 수지침, 이침, 족침이 있는데 수지침은 많이 아시는데 이 귀에 이제 침을 놔드리는 건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침을 놔드린다고 토요일마다 이분이 오셨어. 처음에 올 때 자식들이 데리고 오고 지팡이를 짚고 왔어요. 근데 옆에 있는 미세스 닥터께서 이거 비웃는 소리를 들리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래봬도 마을에 가면 의사 선생님으로 존경을 받아요. 여기 쿤이 미세스 미스터 뭐 이런 뜻이거든요. 뭐가 이제 의사라는데 우리 쿤머가 이침을 딱 놔줬는데 맞으러 온 처음 날 발가락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분이 오히려 맞은 분이 놀랐을까요? 놓아준 사람이 놀랐을까요? 놓아준 사람이 더 놀랐어. 딱 맞았는데 발가락이 움직이는 거예요. 걷지를 못. 그리고 이 차를 운전을 못했어요. 악셀레터를 못 발라서. 그래서 처음 맞고 3번째 정도 맞으러 왔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지팡이를 들고 왔는데 짚진 않고 왔어요. 근데 5번 맞고 6번 맞고는 자기가 운전해서 일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 분이 계기가 돼서 저희들이 태국 마을에 이침 전도 사역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함께 이제 이침을 놓고 찬양을 했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반마이 사완이란 반, 집, 마이, 뉴 사완이 천국이라는 뜻이거든요. 새로운 천국 마을 이름이 치앙마이 시내에서 한 30분 떨어져 있는 읍내에 있는 이 반마이 사완 교회인데 태국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절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태국 사람인데 정말 먹을 것 없고 잘 데 없고 이러면 절에 가면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모가 아이들을 버리고 갔거나 부모가 도시로 일하러 가서 아이 돌볼 사람이 없으면 어린아이들을 절에다 데려다 주면 절에서 먹여주고 교육을 다 시켜줍니다. 참 저거를 봤을 때 참 교회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는 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태국 사람은 이 교회의 경계, 기독교의 경계를 넘어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30분 떨어진 마을에 지역교회와 함께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침을 놔줘요. 저희가 선교사고 목사고 다 알아요. 그런데 이침을 맞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와서 10시 되면 시작하는데 9시 반쯤 되면 와요. 그러면 우리 반마이사원 마을교회 이제 전도사님이 교회 문 안에 이렇게 앉게 해서 우리 전도사님인데 눔 전도사님인데 먼저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침은 아내가 놓지만 치료하시는 것은 하나님이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매 2주에 한 번씩 가는데 매주 30명씩 옵니다. 이렇게 오면 아내가 이제 이 귀에 이 이침을 이렇게 놔주고 깜짝이야. 이침을 놔주는데 이제 여기 이렇게 여기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는 분들한테 이 전도사님이 가서 대화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 오면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십자가가 뭐냐고 물어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다. 근데 왜 교회에 드럼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찬양할 때 이제 이런 설명을 해주면서 아내는 여기서 이제 이침을 놓고 이렇게 놓아주고 저는
의사가 이침을 놓는데 저는 할 게 없잖아요. 그럼 뭐를 할까 하다가 같이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본인이 당뇨가 있으니까, 혈압이 있으니까 한국에서 당뇨 측정, 그다음에 혈압 측정하는 기계 얼마나 잘 나와요. 싸고. 그거를 사다가 자기가 측정하는데 그걸 한번 해줘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분은 카렌족 할머니입니다. 이게 전통 의상을 입고, 카렌족은 항상 이런 채색 화려한 이 가방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옆으로 하는데, 이 혈압 측정해 주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한 5만 원 주고 샀나? 요 혈압 측정을 해주고, 또 저희가 선교훈련 받을 때 예방의학, 기초의학 배웠는데, 그래서 혈압 뭐 당신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또 당뇨도 측정, 혈압하는데, 저 사진을 왜 찍었냐면 50평생에 자기가 당뇨 혈압 측정을 처음 했대. 그러면서 당뇨가 높고 혈압이 곧 정말 위험 수준까지 있는데 몰랐던 분들이 병원에 가서 그 처방을 받고 약을 먹고 당뇨 혈압 수치가 낮아져서 고맙다고. 그리고 또 이제 경계에 있는 분은 제가 이틀에 한 번씩 30분씩 걸어라. 그리고 이제 당뇨가 무서운 거는 합병증을 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해주고 나니까 좋아졌다고, 이침 맞고 와서 좋아졌다고 같이 사진 찍자고 그래요. 태국 사람이 사진 찍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진 찍자고 이렇게 같이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침 맞으러 오시는 분들, 여기 전도사님이고 여기 반마이스한 교회 목사님이고, 그리고 이제 아내와 함께 같이 맞으러 오는 분들, 이렇게 맨 처음에는 교회에 오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기도 싫은데 침 맞으러 왔다가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마을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또 태국의 지역 교회가 자립도가 낮아요. 이 교회는, 이 반마이사한 교회는 그래도 한 60여 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인데, 코로나 전에는 100여 명 모였었는데 그래도 자립이 안 돼. 태국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후원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역자들 도와주지 않으면, 그런 이제 교회인데 지역 교회에 이렇게 베네핏이 없었어요. 지역 교회에 기여하는 게 없었는데, 저희가 지역 교회와 함께해서 이침 사역을 하면서 이 지역 교회 목사님들과 전사님들이 막 신이 난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하니까. 그리고 소문이 나가지고 병원에서 원인도 모르고 이 허리 쪽이 아파서 막 엑스레이 찍고 뭐 이렇게 CT를 찍고 해도 아무런 원인도 모르는데 아내한테 이침 맞고 좋아지고 낫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또 알러지, 불면증, 우울증 뭐 이런 환자들이 좋아지니까, 제 아내는 이 마을에서 의사 선생님으로 존경을 받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제가 사와디캅 가르쳐 줬죠. 사와디캅 할 때 처음 만나면 보통 턱 높이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존경할수록 이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 코 정도가 되면 자기보다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자기가 존경하는 분한테는 이 정도 하고, 왕님한테는 이렇게 합니다. 왕님 사진 앞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아까 이제 이침을 놓아주고 있으면 침 맞고 돌아갈 때 아내한테 이제 이렇게 코 높이로 해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침 놓느라고 모르니까 제가 아내한테 여보 가신다고 인사해. 그러면 쳐다보고 끄떡끄떡 하면 근데 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해발 한 1300m 이상 높이에 사는 200여 명이 사는 몽족 마을입니다. 태국은 인구 6,800만 중에 약 80에서 85%가 오리지널 태국 사람. 그러니까 제가 한국말을 버벅거리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콘타이, 콘이 사람, 타이가 태국, 오리지널 태국 족속 콘타이가 한 80%, 나머지 5%가 중국계, 그리고 나머지 한 15%가 10여 개가 넘는 소수민족이에요. 그 중에 제일 많은 소수민족이 카렌족. 들어보셨죠? 카렌족. 카렌족에도 크게 세 부류가 있어요. 자기네끼리 말이 안 통해. 그리고 몽족. 카렌족 50만, 몽족 25만, 그리고 라후, 아카, 리수 쭉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가는 이 마을은 두 번째로 많은 몽족 마을이에요. 몽족 마을인데 해발 1300m 위에서 농사를 짓는데 완전 산비탈.
화전 일궈서 하는 그런 데인데 왜냐하면 이 땅이 다 왕님 거거든요. 이 산족도 종족들은 옛날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 이제 1300m 그 고지에 있는 마을에 이침 사역을 하러 이제 그 부학장 교회로 가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마을입니다. 이 마을이. 예.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 교회가 한 50여 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몽족 교회인데 코로나 때문에 한 30여 명 모여서 예배드리고 저희가 이 마을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기 제가 여기 당뇨 측정 요 한국에서 기계를 사가지고 요 키트가 50개 들은 게 한 15,000원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 당뇨 그다음에 매번 2주에 한 번씩 갈 때마다 혈압 측정을 해주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이 와서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래도 저희가 이 전화로 태국 사람하고 태국어를 할 정도 수준은 되거든요. 근데 여기 가서 이분들한테는 몽족어를 쓰니까 이분들이 태국어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반마이선 교회 목사님 요 뒤에 있는 이 몬트린 목사님이 항상 같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마을 교회 담임 목회하고 담임 목사님인데 이 몽족어를 태국어나 영어로 통역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같이 그가 하면서 이분들이 왜 이렇게 우리가 맨 처음에 이 마을에 갔을 때 120명이 온 거예요. 4시간 반 동안 꼼짝 못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저히 안 돼서 이침을 많은 사람 넣어주면 기가 빠진다고 그러죠. 그래 그 아내를 가르쳐준 이제 선배 스승이 20명 이상은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요. 저 어떻게 하면 10시에서 12시까지 그리고 교회에 번호표를 나눠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40번까지 번호표를 만들어서 나눠주는데 어디선가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50에서 60명이 오는데 그거를 매몰차게 못하는 이유가 태국은 의료 편차가 심해요. 정말 좋은 병원은 중동의 부호들이 의료 관광 올 정도로 좋은 시설이고 국공립병원은 기다리다가 죽습니다. 의료보험이 되는데 한 단계에서 한 단계 넘어갈 때면 이 서류 작업이 너무 많고 기다리다가 정말 죽어요. 근데 그러면 개인 클리닉, 개인 우리나라 치면 의원을 가면 되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거기는 하루 일당의 30에서 40%를 진료비를 내야 돼요. 치앙마이 기준으로 해서 하루 일당이 한국 돈 12,000원입니다. 하루 일당이. 태국 사람들 서민들 한 달 월급이 한국 돈으로 50만 원. 많이 받으면 60만 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루 일당 12,000원 받아가지고 30% 가까운 진료비를 내니까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그런 과일이나 태국 음식 하여튼 뭐 근데 냉장 시설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저온 창고가 발달되지 않고 날씨는 연평균 기온 30도. 그러니까 제가 추위를 타는 게 당연하겠죠.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나라에 살다 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이른 아침에 새벽에 따가지고 농산물을 바로 첨가물 시장이나 야채 시장에 가서 도매로 팔아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물러버리니까 매일 일을 해야 돼서 병원 갈 시간이 없는 거야. 그리고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세계관 자체가 우리는 태국 콘타이보다 좀 열등한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병원 가서 의사한테 자기 아픈 데를 제대로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는 이 자매가 나이가 고등학생 나이 아니다. 뭐 하여튼 갑자기 하는데 요 뒤에 이제 몬트린 목사님이 통역을 해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젊은 자매인데 젊은 여자인데 태국어를 몰라. 제가 태국어를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몬트린 목사님한테 불러가지고 그랬더만 막 15, 16을 이러는데 태국도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데 이 티네이저 10대나 어린아이들을 노동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안 보내. 그러다 보니까 공용어인 태국어를 몰라. 이분은 30대 중반 정도 된 여자분인데 파킨슨 때문에
말이 어느라고 걷는 게 어느라고 힘들었는데 아내한테 이침을 맞고 말도 또렷해지고 걷는 것도 잘 걷고 해서 고맙다고 몽족 전통 의상을 여자 거 남자 거 저희한테 한 벌씩 선물로 맞춰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기념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혹시 제가 태국 사람 비슷한가요? 제가 참 웃지 못할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태국 알파벳이 76자, 성조가 5개.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성조를 액센트를 앞에 두느냐 가운데 두느냐 내리느냐 올리느냐 뭐 이거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틀려져요. 그런데 제가 이제 태국어를 한다고 했지만 외국도 늦게 배우고 외국인인 걸 대반에 알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갔는데 태국 사람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능력도 좋다. 어떻게 외국 여자를 부인으로 맞이해서 사냐고. 제가 말을 잘 못하고 버벅거리는 그런 산에 사는 태국 사람들 촌에서 농사지면서 사는 태국 사람인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너는 능력도 좋다고 제가 그런 얘기까지 듣고 삽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최근에 연결된 메윈이라는 마을이에요. 카렌족 마을이에요. 여기는 카렌족 마을인데 800명이 마을에 사는데 이 교회가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딱 있어요. 입구에서 이제 세 길로 가려져서 부락 큰 게 3개가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가게 됐냐면 아까 반마이 사완이라는 교회 거기에서 이침을 놔주는데 뭐 사람이 좋아지고 낫고 막 이러니까 그 교회에서 사물을 보는 사모님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전도사 와이프인 거야. 전도사 사모님인 거야. 자기 남편이 메윈이라는 마을의 카렌족 몽족인데 카렌족 마을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자기 남편이 사역하는 마을교회 와서도 이침을 해줬으면 좋겠다. 1년을 지켜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인지 안 한지 아니면 자기한테 유익을 끼치는 건지 지켜봤겠죠. 그래서 1년 지난 다음에 이제 최근에 시작한 마을입니다. 이 친구가 20대입니다. 젊은 20대들인데 농사일을 짓고 이러니까 지금 20대부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와서 이침을 맞고 통증이 감해지고 낫고 이러니까 어떤 분은 와가지고 그래요. 내 아내한테 나 아픈데 모든 데를 다 낫게 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아내가 나는 이거는 놓을 뿐이지 치료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면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여기가 이제 가면 참 이게 한 100여 명 모이는 메인 교회입니다. 카렌족 마을 메인 교회. 저희가 이제 수요일 2주에 한 번씩 수요일마다 가는데 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요 뒤쪽에 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세부락이 크게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침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 저희들이 이제 이침 사역. 사실은 제가 커피 로스팅을 중심으로 한 커피 직업 교육을 하려고 1년 정도 커피 회사에서 인턴으로 취직해서 아내와 저가 자식 같은 팀장 밑에서 박스 날라가면서 화장실 청소해 가면서 그러고 이제 배워서 갔는데 외국인이 카페를 여기는 너무 돈도 많이 들고 몰랐던 거죠. 선교사들이 이래요. 왜냐하면 저희가 가서 보고 1년 동안 했는데 치앙마이만 카페가 2만 개가 넘는 거예요. 치앙마이 시내만. 그리고 외국인이 이 카페를 열기가 너무 진입장벽이 높아. 왜냐하면 렌트비. 치앙마이도 렌트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최저임금을 줘야 돼요. 국가에서 발표한 최저임금 한 50만 원 정도를 줘야 되고 의료보험과 고용보험을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 의무적으로 4명 써야 되고 그러면 고정적으로 아무리 적게 잡아도 매월 500~600만 원 고정비용이 지출돼야 되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참 낙심을 했죠.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자식 같은 팀장 밑에서 화장실 청소하고 커피 그 박스 나르고 포장하고 막 이러고 아내는 부엌에서 막 이렇게 보조 역할까지 하면서 이렇게 디저트 이제 후식 만드는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돈을 자본을 주시든지 그러면서 좀
2016년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이제 태국어를 하고 2018년에 이제 2016년 10월에 들어가서 1년 동안 하고 2018년에 이제 치앙마이에 사역할 도시로 갔는데 그때 막 침체가 왔어요. 그러다가 생각을 좀 바꿨죠. 아, 그럼 직업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원투원식으로 직업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국 사람 생각 자체가 완전히 틀려요. 왜냐하면 내가 후원금을 펀드레이징을 해서 카페를 딱 차려주고 A라는 형제, B라는 자매한테 야, 니네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 내가 이 카페 너한테 다 줄 거야. 그러면 뭐 한국 청년들 같으면 한국 뭐 청년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 같으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할 텐데 태국 사람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틀려요. 아무리 그래도 이 카페는 선교사님 거야. 나는 하루에 한 명이 손님이 오건 10명이 오건 매월 따박따박 내 받는 월급만 받으면 돼. 이게 태국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조금만 복잡한 거 가르쳐주면 안 배워요. 그리고 어떤 회사는 월급을 받고 어떤 데는 주급 2주에 한 번씩 받는데 주급 받잖아요. 돈 다 쓸 때까지 출근 안 해. 오늘 이제 일어났어. 우긴데 비가 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비가 막 억수같이 막 쏟아져. 소나기처럼 출근 안 해. 왜냐하면 물에 잠긴다고. 오토바이 타고 귀찮다고 막 그런 민족성인데 이 두 번째로 저희가 커피 직업 교육 이제 근데 여기가 이제 포도나무 가지에서 이름을 따서 이 브랜치 카페입니다. 이 카페가 치앙마이에서 아까 치앙마이에서 900km 떨어져 있는 동북부에 있는 우번 라차탄이라는 주의 주도 우번이라는 도시 인구 한 40만 가까이 되는 도시에서 이 한국 선교사님한테 대학교 가려고 시내로 왔다가 전혀 모르는 예술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문화사역으로 기타 가르쳐주고 피아노 가르쳐주고 한국말 가르쳐준다고 이렇게 이제 문화사역으로 접근해서 거기에서 이제 예술을 믿었던 자매 형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카페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양육했던 선교사님은 카페에 대해서 커피에 대해 전혀 문외한이야. 그래서 어떻게 가까운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희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비행기 값을 아껴보겠노라고 900km를 1박 2일을 걸쳐서 하루 묵고 어디 갔는데 나중에 갔다 와 보니까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비행기 값이나 기름값이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우리가. 어쨌든 저희가 가서 이제 이 카페를 열기 전에 컨설팅을 해줬어요. 카페 메뉴는 어떻게 하며 준비는 어떻게 하며 정말 뭐를 하고 싶으며 뭐 이렇게 데코레이션 뭐 이런 거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3월달에 그렇게 했고 4월달에 저희가 가서 직업교육을 한번 해주기로 했는데 그 친구들이 배우러 오겠대요. 치앙마이에. 오라고. 그리고 내가 그랬죠. 나는 무료로 안 가르쳐 준다고. 다 하루에 일당을 받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직업교육을 받은 그 형제자매가 열은 카페입니다. 요 테이블 요게 다예요? 예, 실내는 요게 다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아까 에스프레소 머신 조그만 거 제가 다른 선교사님하고 틀리 제가 이제 저는 뭐냐면 필요한 부분을 조금 도와줄 수는 있지만 100% 도와주지 않고 이런 재료나 이 머신들을 태국에서 비싸지도 않고 싸지 않는 수준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씁니다. 에스프레소 머신, 뭐 여기 카페 해보신 분이나 뭐 바리스타 분이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에스프레소 머신 하나가 보통 1,000만 원 넘습니다. 좋은 거는 몇 천만 원 가고 중고도 쓸만한 거 한국에서 한 1,000만 원 가까이 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비싸니까 태국 사람이 1년에 아니라 평생 500만 원 저금을 못 합니다. 태국 사람은. 왜냐하면 돈이 있는데 안 쓰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불교 윤회설 때문에 저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전에 요게 아까 그 반대편으로 찍은 거예요. 되게 넓어 보이지만 반대편으로 찍은 거예요. 여기가 이제 이 카운터인 거죠.
그리고 이 머신이 아는 선교사님한테 빌린 거야. 태국에서 한 400만 원, 우리나라 돈 좀 400만 원 정도 주면 요 정도 수준의, 이것도 메이커 이태리제입니다. 독일제. 쓸만한 거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주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네가 이거를 살 수 있다. 가능성, 할 수 있다는, 그리고 이 커피라든지 그 다음에 머핀, 스콘, 그 다음에 치즈케이크 이런 만드는 거 재료들을 다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직업 교육을 해줬습니다. 아까 그게 다고, 여기가 야외 뒷마당, 우리나라 말로 하면 뒷마당이지만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태국 사람들이 자연을 좋아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 캠핑 의자 이런 거 다 저희들이 컨설팅 해준 겁니다. 태국 사람들이 자연을 좋아하니까 비싸고 좋은 의자 갖고 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이 하루에도 우기는 소나기가 왔다 갔다 몇 번씩 쏟아지는데, 그래서 이 캠핑 의자, 이 선풍기 이래가지고 이런 테이블 하나 4개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저희가 오기 전에 8월 초에 이 형제자매가 매출 보고를 해왔어요. 5월 3일날 오픈했는데 5월달 한 달 매출이 80만 원. 커피만 판 거. 커피만. 두 번째 달이 6월 달이 200만 원. 7월 달에 320만 원. 커피만 판 것. 근데 이 카페가 아까 보셨지만 입구가 메인 도로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토바이를 타고 한 3분에서 5분 들어와야 돼요. 무시하지 마세요. 태국도 구글 맵이 잘 돼 있고요. 맛집 찾아다닙니다. 이 태국의 촌부들까지도 스마트폰 최고급을 쓰고요. 전 세계에서 페이스북 사용률 1위가 태국입니다. 그래서 태국은 대기업이 홈페이지가 없어요. 다 페이스북에다 광고를 해요. 그래서 찾아오는 거예요. 하루에 요즘에 커피 75잔을 팝니다. 지금 파는 게 머핀하고 치즈케이크를 파는데 그거는 포함 안 시킨 거예요. 지금 이 조그맣던 이 카페 있죠? 이 조그만 카페. 여기서 지금 알바생 2명 쓰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 공간을 선교센터 공간인데, 크지 않은 선교센터 공간인데, 이들을 양육했던 선교사님이 허기동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JDM 소속인데, 이분이 무료로 대여를 해주겠다는, 그래서 내가 절대 안 된다. 내가 결사반대하고 절대 안 된다. 단돈 1000밭, 1000밭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4만 원. 4만 원을 받더라도 월세를 받으라. 나중에 그 친구들한테 다시 도네이션을 하더라도 받아라. 근데 놀랍게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센터 이제 이 건물이 아까 이제 여기 들어오는 입구가 있고, 요 반대편에 이렇게 이제 도서관, 맞은편에 이제 유치원했던 2층짜리 건물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 친구들이 이 센터의 매월 전기료를 자기가 부담하겠다는 거예요. 매월 전기료가 한 2,000바, 그러니까 한 8만 원. 태국 사람한테는 적지 않은 돈이에요. 왜냐하면 한 달 월급이 만 밭에서 12,000바 정도 하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네가 전기세를 센터 내겠다고 말한 순간 다음부터 빈 방에 전기나 선풍기 켜져 있는 거 다 끄고 다니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 에어컨이 돌아갔건 네버마인이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고, 이 조그만 카페에서 지난 7월에 320만 원 매출이 됐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게 생과일 파는 주스예요. 생과일 파는 주스에서 태국은 이런 같이 먹고 사는 문화가 있어요. 우리 한국 좀 배워야 돼. 그걸. 왜냐하면 교회 형제자매가 카페를 해서 했는데 예수 믿지도 않아요. 그냥 관심자 자매, 싱글맘 자매가 여기와 생과일 주스 팔고, 요거는 아틀리아 공방처럼 디자인 전공한 자매가 가방에 이렇게 그림 같은 거 이렇게 물감으로 찍어서, 태국 애들은 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서 여기서 팔아요. 그리고 요 봉고차는 옛날에 선교사님이 사역하려고 샀다가 고장나서 움직이지 않는 차야. 근데 제가 이제 이왕이면 요걸 요렇게 놓고 요 앞에 요 텐트를 치고 좀 캠핑 분위기를 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카페 하나에 직업 2명이 더 창출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핫플레이스입니다. 핫플레이스. 그리고
우번 라차탄이라는 도시에 10년, 15년 사역하시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와서 커피를 먹어봤는데 커피 맛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하루에 75잔 골목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만, 이거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로스팅한 커피 1kg에 아메리카노 140잔 정도가 나와요. 대한민국에 아무리 목 좋은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하루에 140잔 못 팔아요. 그러니까 디저트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오기 전에 얼마 전에도 15년 가까이 된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자기네도 교회를 지으면 카페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죠. 절대 선교사님이 카페 하시면 안 된다. 태국 현지인들이 하게 하고 모든 걸 같이 와서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아마 돌아가면 900km를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지만, 저희들이 이제 감사하게, 그래서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지금 하나님의, 그래 이들이 고백했어요. 형제 자매가 하나님이 더블로 축복해 주셨다고. 그래가지고 태국이 요즘 맛집 찾아다니는 게 오토바이, 집집마다 다 오토바이가 있어요. 구글 맵으로 오토바이 타고 다 찾아다닙니다. 이게 요 고장난 본고에 천막 치고 요 캠 낚시 갈 때 뭐 하는 거나 뭐 이런 해가지고 지금 아주 요 근처에 이제 우번 대학교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마을도 있는데 한 5분 정도 얘네들이 오토바이가 있으니까 찾아오고, 아까 말했죠. 페이스북 사용률 1위라고. 페이스북에 광고를 냈어요. 마케팅을 하라고 얘기를 해서 얘네들이 벌써 오픈하기 전부터 페이스북에다 마케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브랜치 카페입니다. 브랜치. 예, 포도나무 가지에서. 그래서 지금 꿈은 이 교회 젊은이들이 그렇게 문화에 관심 있었다고 와서 복음 듣고 예수 믿는 그 젊은 우번 예수 제자 교회인데 약 한 30여 명 가까운 20대들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모델이 계속해서 되고, 이것을 통해서 이 지역에 이 지역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또 젊은이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 치앙마이 블레싱 교회, 이 카렌족 전도사님, 카렌족이에요. 그래서 저희 한 15명 성도들이 10대 어린아이 어른들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짠, 그러니까 전도사, 대전도사, 대인데 태국 사람은 정말 게을러서 발음을 짧게 해요. 대일을 안 하고 대. 그리고 샌드위치가 아니고 산디치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그래서 컴퓨터 이런 못 알아들어요. 우리 뭐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콩글리시로 컴퓨터 이래도 못 알아들어요. 컴퓨터, 배터리 이렇게 액센트를 오성처럼 이렇게 올려야 알아들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설교 우리 5주년 때 이 반마이사완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이 5주년 기념 예배를 이제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태국은 유니폼을 진짜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방콕에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랭귀 스쿨을 가려면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지하철, 이제 그 지상철이라 그러죠. 스카이라인. 그거를 타고 한 5-6정거장을 가면 언어 학교가 있는데, 호텔 주방에서 일하는 셰프들이 음식 만들 때 입는 옷, 그 다음에 병원 뭐 간호사들이 병원에서 근무할 때 입는 옷을 입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근데 나중에 문화를 알고 보니까 태국 문화는 개인주의예요. 완전히 개인주의인데 그 안에 집단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니폼 입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짠대가 현지 전도사님이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이렇게 유니폼을 입고 찍은 거예요. 아, 여러분 이 태국 음식 좋아하시는 분 엄청 많더라고. 이게 이제 파파야 샐러드, 영어로는 쏨땀이라는 거. 쏨땀이 파파야. 입맛 따시는 분들 많은데 오세요. 제가 매일 사드릴게요. 이게 태국에서 제일 싼 거, 뭐라고요? 제일 싼 거, 제일 싼 음식.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김치 같은 거. 이 파파야 샐러드, 쏨땀이라는 음식을 만드는 음식 솜씨를 보면 음식을 잘한다, 음식을 못한다 판단할 정도로. 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우리나라 치면 김치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예배를 드리고 식탁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사주잖아요.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제 한 주는 이 같이 사역하고 있는 우리 이 한국 선교사님 저희와 이제 다른 한국 선교사님들이 사모님들이 한국 음식을 안주하고 나머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합니다. 만듭니다. 그래서 요게 쏨땀 여러분들 잘 아는 파파야 샐러드 파파야 그린 파파야 드린 거를 채 썰어 가지고 하는 거고 요게 이제 이 치킨을 튀긴 거 태국은 다 이렇게 날이 더우니까 튀겨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점심입니다. 이 맛있는 태국 점심 드시고 싶은 분들 치앙마이 블레싱 교회로 오세요. 그리고 이 사진은 뭐냐면 코로나 때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막 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못 드리게 하다 주무러 드렸다 마스크 쓰고 드리고 했다가 그래서 저희 가정이 우리 성도들 한번 취업을 그러니까 격려를 하고자 샤브샤브 아시죠? 태국이 지금 이게 보편화가 됐어요. 샤브샤브 음식점에 가서 우리 성도들 한번 저희가 식사 대접을 했는데 한번 참 이게 문화를 얘기하려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동영상에도 봤죠. 같이 먹었는데 태국 사람들은 개인주의예요. 샤브샤브에 예를 들면 우리 세길교회 성도들이 같이 가서 이렇게 테이블에 앉았으면 한국 사람 같으면 이렇게 시켜오면 그냥 네 거 내 거 뭐 아버지 그냥 다 넣고 이렇게 먹잖아요. 태국 사람은 절대 샤브샤브에 가더라도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자기가 오더해서 팥에서 집어넣고 자기 건 자기가 먹어요. 1인 1팥도 아닌데 1인 1팥도 있지만 1인 1팥도 아닌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하고 샤브샤브 가는 걸 제일 싫어해요. 태국 사람들이 주문해서 다 때려놓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희는 몰랐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절대 개인주의니까 예를 들면 대학 교수님, 대학 학생들이 같이 교수님 모시고 식당에 갔어. 그러면 한국 문화는 당연히 학생들이 없는 돈이지만 나눠서 교수님 거 하잖아요. 태국은 아니에요. 내가 오늘 살게 라고 말을 하지 않는 이상은 다 개인이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가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우리가 오늘 살 테니까 마음껏 먹어라. 그리고 우리는 많이 나와봤자 한 4,000밭 그럼 한 16만 원 정도 이제 예상을 했죠. 얼마 나올게요? 얼마 나올게요? 거의 7,000밭 가까이 나온 거예요. 저희도 놀랐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산다고 해서 마음껏 뭐라고 했잖아요. 근데 눈치 안 보고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나중에 이 영수증을 받아서 보니까 139가지를 시켜 먹은 거예요. 저희가 태국 문화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국 사람들이 비싸니까 자기네들이 가서 못 먹는 거를 이 아짠 하면 이미 아짠이라는 명칭이 선교사 목사라는 명칭인데 대학 교수도 아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랑 같이 가면 지위 높은 사람이 사는 게 당연하고 더군다나 우리가 선교사인 우리가 산다고 했으니까 편하게 먹고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사돈의 팔촌까지 부르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랑 친한 선교사님이 교회에서 한국교회에 단기 선교가 와가지고 한 집사님이 성도들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 바베큐 한국식 바베큐 집이 있어요. 무카타라고 돼지고기 무제한 리필 바베큐 그 태국에서 인기 짱이거든요. 1인당 한 200바트니까 8,000원 한국 돈으로. 그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해준다 그랬더만 교회 성도들이 사돈의 8천까지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내 보고 감사하다. 우리는 사돈의 8천까지 안 데리고 와서. 그러면서 여기서 태국 문화를 아는 거예요. 태국 사람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눈치 안 보고 내가 살게 이러면 다 먹습니다. 그게 태국 문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뼈저린 수업료를 많이 냈지만 왜냐하면 저희 집 한 달 렌트비가 10,000바트예요. 근데 7,000바트 나왔으면 그런데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끝마치고 이렇게
이제 우리 같이 동료 가는 GMS 소속 선교사 우리 앙 자매 그리고 여기 아내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저고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10대들 이렇게 해서 15명에서 20명 정도. 저희는 치앙마이 시내에 있는 교회고 다민족 교회입니다. 태국은 태국 사람 막 콘타이만 예배드리면 소수민족이 잘 못 와요. 근데 저희는 콘타이도 있고 몽족도 있고 전도사님은 카렌족이고 이래서 저희가 15명에서 20명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이침을 맞는 사람들이 치료를 경험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12월 20날 화요일입니다. 우리가 매주 2주에 한 번씩 반마이 사원이라는 마을에 화요일 날 가는데 그때 전도 집회를 하기로 했어요. 매주마다 30명 이상씩 침 맞으러 오는데 우리가 여기 한국 오기 전에 우리가 2달 동안 못 온다 그랬거든요. 그랬다면 우리가 못 온다고 한 40명이 왔는데 아까 그 전도사님 있잖아요. 태국 전도사님이 우리한테 얘기는 아짠 선교사님 이 뜻이 아짠 12월 25일 성탄절인데 스페셜한 날인데 우리 그때 뭐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하고 싶은 게 그거였다. 우리가 물론 닥터 큰 먹이 때문에 부르면 와서 앉아 있겠지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체면상 와서 앉아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 관계를 맺고 이침을 맞고 이렇게 나아졌으니까 부처님 오신 날 같은 스페셜한 날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 생일이라 그러면 다 와요. 그래서 초청을 해서 집회를 하자. 그래서 집회라고 해서 한국처럼 거창한 게 아니고 성탄절 찬양 한 서너 곡 부르고 10분 짧게 복음 메시지 하고 그 다음에 이 행운권 추첨 같은 거 해서 조금만 태국 사람은 단순한 걸 좋아하고 되게 재밌어합니다. 그래서 행운권 추첨해서 요즘 치앙마이에 한국으로 치면 이마트 같은 곳에 한국 과자, 한국 라면 하여튼 엄청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사가지고 조금 행운권 추첨해서 주고 이침 맞고 돌아가면서 도시락 하나씩 안겨주기로 했는데 지금 태국이 K-드라마, K-팝을 넘어서 K-푸드 떡볶이, 김밥, 감자탕, 비빔밥 또 뭐죠? 한국식 치킨, 삼겹살 엄청 좋아하고 김밥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돌아가는 사람들한테 김밥 한 줄씩 딱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아짠이 나한테 전도사 현지교회 전도사님이 나한테 아짠 몇 명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 30명 매주 오니까 30명 아니래 더 온대. 40명 아니 한 50명은 올 거. 제 생각에는 50명 더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50개를 믿음이 작아서 50개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뭐 거기에 이제 행운권 추첨하고 뭐 이런 사역에 필요한 재정도 없죠. 우리 무조건 하겠다 그랬어. 그래서 지금 반마이사원 교회 전도사님이 우리 오기 전부터 그 교회에 광고를 내고 매주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12월 20날 정말 저희가 기대가 돼요. 저희가 하자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지역교회 전도사님이 먼저 하자고 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1년 넘게 가니까 시골에 가면 할머니가 이렇게 싸주듯이 어떤 분은 치료비를 못 내니까 자기네 집에서 농약 안 치고 기른 뭐 파파야다, 망고다 뭐 이러면서 따와가지고 주고 뭐 콤부차 담아서 주고 아까 그 부학자 마을 있죠? 그 해발 1,300m 위에 있는 거기는 정말 저희가 이침을 놔주고 돈을 받으면 불법이에요. 안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치료비를 내겠다는 거 치료비 우리는 안 받는다.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용서하셨고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당신들을 사랑으로 섬기러 왔다. 우리는 돈 안 받는다. 근데도 할머니들이 주문해서 꼬깃꼬깃해가 우리나돈 3,000원 정도 막 이렇게 주시기도 하고 어떤 마을 사람은 아짠 막 불러요. 여기 치료비도 안 받고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차에 차 기름 넣으라고 1,000밭 1,000밭이면 엄청 큰 돈입니다. 4만 원 정도는. 그것을 막 주고 지금 그런데 저희가 이침을 통해서 부학잔, 매왕, 반마이사완, 메인 이 마을에
이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치료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커피 제빵 직업 교육 위해서 저희가, 그리고 이침 사역, 헬스케어 사역을 위해서 와달라는 산족 마을들이 많은데 못 가요. 그리고 커피 직업 교육을 하기 위해서 장거리를 다녀야 되는데 교육 도구를 다 싣고 가야 됩니다. 저희 로스팅기도 전기로 하는 포터블을 샀거든요. 세컨핸드로. 그게 새 거가 한 400만 원 되는데 이 친구들은 그거 살 돈도 없으니까 최소한 이제 저렴하고 그래도 할 만한 그런 기계들을 이제 파는 거에서 그거를 싣고 이제 다녀야 돼서 SUV가 필요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한 번은 메인에 이 이침 사역하고 이제 하러 갈 때 1500m 산에 올라갔는데 힘이 딸려가지고 에어컨도 끄고 막 이렇게 갔던 기억이 나서 야, 안 되겠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기도하자 이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보다도 저희의 직업교육을 통해서 지역교회에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와서 그 지역교회들이 성도들이 든든히 서가고 지역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침 사역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 치료되고, 또 지역교회가 그 마을 사람들에게 교회가 이런 곳이다, 이 기독교의 경계, 교회의 경계를 넘어서 교회와 프렌들리 해줄 수 있도록, 친근하게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마음을 타치해 주셔서 마음 문을 열고 복음을 증거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함께 동력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렇게 진행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